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 지금 이 영상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아까부터 미뤄둔 그 일 때문에 심장이 계속 쫄깃하지 않으세요? 벌써 몇 달째, 아니 몇 년째 준비만 되면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엄청난 아이디어들, 사실은 당신 머릿속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썩어가고 있습니다.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가장 머리가 좋고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불리는 인프피가 왜 현실에서는 게으른 천재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매달 통장 잔고 걱정을 해야 하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남들은 당신을 보고 의지가 약하다고 욕하죠? 아니요, 당신은 그냥 뇌의 작동 방식이 남들과 다르게 꼬여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의 가치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폭락할 겁니다. 등잔 밑에 심리학에서만 들려드리는 당신의 뇌 구조를 완전히 해킹해서 인생을 역전시킬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당신의 뇌 상태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인프피의 뇌는 성능은 최고인데 정작 인터넷 창을 200개쯤 띄워놓은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맛집도 검색해야 하고 어제 본 드라마 결말도 궁금하고 갑자기 10년 뒤에 내가 뭐 먹고 살지도 걱정되죠. 이렇게 머릿속에선 이미 전 우주를 정복하고 있는데 정작 현실의 당신은 침대 위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인프피는 모든 정보와 행동을 내 마음의 필터로 한번 걸러야 움직이는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거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이게 나한테 진짜 의미가 있나? 이걸 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같은 고민이 먼저 앞서거든요. 남들이 1초 만에 내리는 결정을 당신은 뇌 에너지를 30%나 더 써가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배터리가 방전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 일종의 예언자 같은 기질을 타고났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미래를 너무 생생하게 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설거지를 하거나 보고서 한 줄을 쓰는 게 너무 하찮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남들은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사는데 당신은 이미 머릿속에서 우주를 여행하고 있으니 현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이었어요. 문제는 현대 사회는 예언자가 아니라 일꾼을 원한다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현실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예쁜 쓰레기일 뿐이에요. 더 무서운 건 당신이 망상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의 실질적인 몸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동료는 자격증을 따고 친구는 재테크로 돈을 벌 때 당신은 언젠가 한 방 터뜨릴 내 모습만 상상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감이 당신을 집어삼킬 겁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 재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기 마련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시작조차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걸까요? 그건 당신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짜여야만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예쁜 운동복부터 사야 하고 완벽한 식단표가 있어야 직성이 풀리죠? 하지만 현실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당신이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기회라는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떠나버렸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나는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에게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남들 다 한다는 미라클 모닝이나 빽빽한 아침 루틴을 따라 하려고 애써 본 적 있으시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명상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기. 계획표만 보면 이미 성공한 자산가인데 현실은 어떤가요? 알람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5분만 더를 외치다가 결국 8시에 일어나서 자책하며 하루를 시작하진 않나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딱딱한 루틴은 영혼을 갉아먹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억지로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뇌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는 왜 해야 하는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혹은 해야 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엔진이 걸리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이 행동이 내 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깊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의미 찾기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시간을 흘려보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끔찍한 마감 전날의 지옥입니다. 한 달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져도 꼭 제출하기 직전 12시간 동안 심장을 조여가며 일을 해치우죠. 이때 우리 뇌는 엄청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뿜어내요. 와, 나 진짜 집중력 장난 아니다라며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집중력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에요. 낭떠러지 끝에 몰려야 겨우 움직이는 이 습관은 결국 당신의 수명과 건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신의 평판을 깎아먹습니다. 벼락치기로 만든 결과물은 겉보기엔 그럴싸할지 몰라도 깊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은 잘하는데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 혹은 믿고 맡기기 어려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가 시장에서 야금야금 폭락하고 있는데 당신만 나는 몰입형 인재야 라고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보다 능력은 부족해도 꾸준히 제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을 때 당신은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며 침대 위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재능이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지금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당신의 잠재력을 구경만 하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면서도 옆에 다른 창 띄워놓고 있진 않으세요? 한쪽에는 유튜브, 다른 쪽에는 카톡, 또 다른 쪽에는 쇼핑몰 장바구니.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한 번에 10가지를 다 잘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들쑤시는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제대로 끝낸 건 단 하나도 없죠. 우리는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하나를 하다가 갑자기 저건 뭐지? 하고 옆길로 새는 게 일상이잖아요.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마치 접시 수십 개를 동시에 돌리다가 결국 하나씩 다 깨뜨려 버리는 사람과 똑같아요. 연구 결과도 참 뼈 아픕니다. 우리 같은 성향은 아이디어와 비전에는 미친 듯이 몰두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마무리 짓는 능력은 전 유형 중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데이터가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작할 때의 그 짜릿한 설렘만 좋아하고 중간의 지루한 과정은 견디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책상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을 한번 보세요. 새 폴더, 제목 없음, 기획안 초안 같은 파일들만 수북이 쌓여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재능이 썩어가는 묘지나 다름없습니다. 100개를 시작하면 뭐 해요? 완성된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은 여러분의 시작이 아니라 결과에 돈을 지불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기획이라도 완성되지 않으면 그냥 0원짜리 망상일 뿐이에요. 여기에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완벽주의라는 아주 교묘한 핑계예요.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면 할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시작하기가 무서워서 치는 방어막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상상해요. 그런데 현실에 내가 그 수준에 못 미칠 것 같으니까 아예 손도 안 대버리는 거죠. 제대로 못할 바엔 안 하는 게 나아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독약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라도 완성해서 시장에 내놓고 욕먹으면서 고쳐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돈을 벌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방구석에서 진짜 완벽한 무언가만 꿈꾸며 시간만 축내고 있죠. 그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보석을 깎고 있을 때 남들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라도 주워다 팔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삽니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여러분의 불안감은 커지고 결국 나는 안 되나 봐라며 다시 침대 속으로 숨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고리를 끊으려면 70% 법칙을 기억해야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딱 70%만 채우면 무조건 끝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 같은 초안이라도 일단 완성해야 그걸 다듬어서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 화려한 보물상자를 이제는 제발 세상 밖으로 꺼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가능성만 있는 만년 유망주로 늙어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플래너를 사고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장담컨대 그건 여러분을 더 깊은 무기력의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은 대부분 일단 해라, 논리적으로 계획해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엔진은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우리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과 의미라는 연료가 채워져야만 비로소 움직이는 전용 엔진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여러분의 뇌의 구조를 역이용하는 아주 영악한 전략이에요. 이름하여 감정 먼저, 행동 나중 시스템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뭐 해야 하지? 라고 묻지 마세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해야 할 일들의 산더미를 보고 바로 방전되어 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가 다 끝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요. 이건 단순히 할 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운동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 뇌는 그걸 숙제나 벌칙으로 받아들여요. 당연히 하기 싫죠. 하지만 오늘 밤에 나는 내 몸을 소중히 아껴준 사람으로 잠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그 행동에 아주 깊은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동 그 자체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한 그룹이 목표를 끝까지 해낼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여러분의 그 풍부한 감수성을 이제는 자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으로 써먹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장치를 더 추가해야 해요. 바로 2분의 마법입니다. 우리 인프피들이 시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이 너무 거창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책 한 권을 써야지, 다이어트를 성공해야지 같은 거대한 목표는 우리를 압도해서 아예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럴 땐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딱 한 줄만 쓰자가 아니라 노트북 전원만 켜자로 시작하세요.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만 하자라고 목표를 잡는 겁니다. 이게 우스워 보이나요? 하지만 우리 뇌에는 한 번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일단 노트북 앞에 앉으면 한 줄이라도 쓰게 되고 운동복을 입으면 집 앞 산책이라도 나가게 되는 법이죠. 뇌를 속이는 겁니다. 이건 일도 아니야. 그냥 2분짜리 놀이야 라고 말이죠. 이렇게 작은 승리들이 쌓여야만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확신이 생기고 비로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진짜 실행력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프피 여러분, 당신은 절대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맞지 않는 아주 크고 묵직한 원석을 품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금방 줍지만 귀한 보석은 캐내고 가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잖아요. 지금까지 당신이 스스로를 게으르다며 채찍질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 안에 거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헤맸던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부드럽게 인정해 주세요. 세상은 계속해서 남들처럼 빨리 성과를 내라고 등을 떠밀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연료는 남들의 시선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당신만이 느끼는 깊은 의미와 가치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행동이 나의 어떤 멋진 정체성과 연결되는지 그 지점만 명확히 찾으면 당신은 누구보다 폭발적인 힘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또다시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때마다 완벽해지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딱 2분만 정말 보잘것없는 시작이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여 보세요.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화려한 우주가 현실의 결과물로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을 겁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그 방법을 알았으니 당신만의 속도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등잔 밑의 심리학은 당신의 찬란한 잠재력이 현실에 빛이 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멈춰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가기 전 당신이 실천할 딱 2분짜리 작은 행동 하나를 댓글로 남기며 스스로와 약속해 보세요. 당신의 성장은 이미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등잔 밑의 심리심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